네, 제가 아까 첫 번째 거 올렸는데 두 번째 거를 찍었는데 잘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운영관리, 감리 관련된 절차하고 점검 항목. 그래서 이게 면접에서도 감리 관련된 건 많이 여쭤보세요. 감리는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절차를. 그리고 IoT 보안 취약점, IoT 디바이스 보안을 위한 시큐어 붓 이런 거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취약점은 이제 CPND 쪽에서 분석을 하고 이거를 좀 더 뎁스 있게 내려가서 시큐어 부트를 한다. 시큐어 부트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부 설명 이렇게 써준 게 있습니다. 랜섬웨어 침투 경로 및 공격 기법 그리고 기업 보안 관점에서 랜섬웨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 지금 이번에 취약점 하나 나온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대응 방안으로서 써주게 되죠. 이제 대응 방안 지금 점수가 되게 낮잖아요. 이게 이때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점수가 좀 낮은데 이때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집중력이 떨어지면 바로 티가 납니다. 제가 실제 시험 볼 때 1, 2, 3, 4교시 중에서 3교시가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되게 쓰기 싫다는 마음으로 썼는데 점수가 153점이었나? 그럼 과록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다른 데서 200점이 훨씬 넘어가지고 합격을 하긴 했죠. 근데 이제 뭐 채점 점수를 조정한다고도 말을 하긴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쓰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채점하기 전에 이제 거의 1000명의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넘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넘겨서 개념 정도만 보는 거죠. 개념 정도 봐서 한 번 추려내고 두 번째 추려내고 세 번째 추려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남는 몇 개의 답안지를 가지고 정밀하게 봐서 최종 합격을 결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흔들리면 지금 글씨로 쓰잖아요. 이 글씨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글씨가 조금 날아간다거나 뭐 혹은 뭐 실수를 해서 X표가 많아진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멘탈이 흔들리면은 답안지에 고스란히 그게 기록이 됩니다. 네, 29119 국제표준 같은 거는 테스트 프로세스 이거 19119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지금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잘 안 하십니다. 왜냐면 디자인 패턴이 지금 13가지가 있나요? 몇 가지가 있죠? 지금 까먹었는데 56개인가요? 13개 분이 56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근데 이게 가성비가 너무 낮은 거예요. 디자인 패턴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굳이 이걸 투자할 것이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공부 안 하고 합격하신 분들도 가령 계시고요. 저 때는 통계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통계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합격을 안 시켜주는 회차였는데 저 통계 문제 안 풀고 합격한 유일한 사람인데 네, 그런 식으로 하여튼 네, 문제가 그때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보안 전문가 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본인 분야 문제를 다수 출제하게 됩니다. 물론 신기술이랑 이런 거 다 섞어서 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잘 타면 쏘공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쏘공이 이제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합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데 전략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디지털 트윈 쓴 거 이렇게 있고요. 디지털 트윈도 이제 파라미터나 파라메트릭 센서 뭐 이런 거 갖추고 한다. MR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적어주는 거죠. 개요부터 써서 MR과 AR이 뭐가 다른데 그래서 MR은 뭐다 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전자서명형 개념과 활용 사례에서 이 전자서명에 대해서는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차별점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전자서명 절차 같은 거 되게 복잡해서 사람들이 공부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선순위 역전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 이게 근데 이제 이 나달락 보시면은 제가 이 우선순위 상속과 우선순위 레벨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그림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림과 내가 생각한 그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그릴까 시각화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인공지능 플랫폼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제 7점 받았잖아요. 이 7점을 어떻게 받았냐면
일단 정의는 명확해요. 정의도 명확하고 특징 폴리글랏 해야 되고 딥러닝 조합이 돼야 된다. 이때만 해도 인공지능 플랫폼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환경,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이걸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 하나하나를 배치를 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네, 지금 실제로도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굿을 받았습니다. 굿, 굿, 굿. 네.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 이렇게 있는데 전자책까지 알아야 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숙사는 그 범위가 IT와 관련된 모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MPG 1, 2, 3, 4, 5, 6, 7, MPG, UD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스택이랑 뭐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 다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하는 분야가 한정돼 있지 않아요. 보세요. 요즘 뭐 데이터 기반 행정 뭐 이런 거 제가 지금 그쪽으로 일하고 있는데 교육만 합니까? 교육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상세 수준 그냥 컨설팅만 대충 해주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까지 접근해서 그걸 다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 가끔 이제 대표님들 아시는 분 계시면은 이렇게 가끔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자문해드리긴 하는데 그 부분들을 제가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기술사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문제 이거 볼까요? 네. 지금 보면은 관계 대수, 뭐 크라우드 펀딩, 이해 성숙도 모델, AVL 트리, CQOS, DCS, MDM, 7S, CRUD 매트리스, 시큐어 DTLS. 보면 지금 보안 쪽이 조금 많아요. 근데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보안, IT 경영, 그리고 알고리즘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소프트웨어, 네, 데이터.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편향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 쪽이 안 나와 있죠. 데드락 회피 기법 나와 있고, 뭐 연결 함정, 통합 관리 MES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고전적인 것들하고 신토픽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기술 왜 공부해야 돼? 이거 대체 왜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온고지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고지신. 그래서 예전의 기술 가지고 현재의 기술을 응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려드린다. 그러는 사람이다. 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말을 알려드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 시스템도 로봇 운영 체제, 뭐 S바스, 뭐 스마트폰 포렌식 이런 거 나오는데 뭐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 SDDC, ASD, 퀀텀 닷 디스플레이, 미라이 본넷, 징, 카프카, 로라, NB-IoT, ISO 25010, IoT 큐브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IoT 큐브는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X를 쳤고 나머지 애매하게 하는 거 세모 쳤고 나머지 정확하게 하는 거 동그라미 하고서 풀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받자마자 이제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에이프리오리, 그리고 에이스파이스, 랩 스피드 테스팅,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뭐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건 합숙 이제 1교시네요. 답안 구성 돋보이네요. 와우, 매우 칭찬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받았다고 방심하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네, MES에 대해서 쓴 거고요. MES가 어떤 건지 기존의 ERP, PLM, MES 이게 결합이 돼서 MES까지 제품 관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걸 융합해서 CPS인데 잘못 썼습니다. 네, MES 이런 거 연결해서 유연상 생태계를 갖춘다. 그러니까 고전에 있던 MES를 현재에 어떻게 어드밴스드하게 사용할 것인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조합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관점에서 풀어주면 되겠죠. 연결함정 썼습니다. 연결함정은 이거 진짜 이거 1.5페이지 작성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 되게 많이 연습해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10분 안에 이걸 쓰는 게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 저는 CRM 그러니까 웹 서비스 기획을 했었으니까 CRM 쪽을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원에 갔을 때 CRM을 쓰라고 해서 CRM을 썼는데 제목 쓰고 정의도 잘 못 쓰겠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매일 일상적으로 해오던 어떤 들어오던 그런 용어와 일들인데 내가 그걸 구조적으로 체계화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화되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개념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내가 하는 말은 그냥 이 말 저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술사가 그거 뭐가 대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한 페이지 안에 여러분 그거 알죠? 엘리베이터 스피치 한 장 보고서의 원칙 C레벨 보고서 한 장에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짜 트레이닝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핵심인지 두 갈씩으로 쫙쫙쫙 면접 볼 때도 두 갈씩으로 딱딱딱 이렇게 합니다. 네, 지금 관계대수 나와 있습니다. 관계대수 제가 옛날에 썼던 거죠. 이게 지금 이런 거 이거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게 기념이 묘고 관계대수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까지.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여기까지 쓰시는 분들 계세요. 뭐 심하면 여기까지 쓰시죠. 그런데 지금 개념 쓰고 지금 관계대수 외에 지금 쓰고 있는 SQL 이런 것들의 기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체적 언어, 처리 명시 언어, 독립적 표현. 이건 특징은 분명한 특징들은 명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개념에서 이렇게 잘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점수 7점 받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네. 네, 웨이트 다이 온도 웨이트. 이것도 기존에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유 지식 뭐죠? 그 집단 지성으로 해서 기술사 교재가 따로 없죠. 뭐 이렇다 할 교재가 없긴 한데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이에요. 왜냐면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술사 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응집해서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자료가 100% 현행화되어 있진 않아요. 100% 그게 맞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해한 개념으로 그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물론 그 당시엔 많이 고심하고 그려놓은 거긴 하지만 이제 내가 본인이 공부하는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 본인 스타일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꾼 게 이런 거고요. 이렇게 어떻게 시각화해서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진짜 몇 시간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픽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이걸 계속 토론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왜 합니까? 결국은 비즈니스거든요. 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결해 주는 게 기술사의 또 다른 역할이죠. 네, AVL 트리도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 정의 지금 되게 이진 트리 검색 중에 이런 성능을 갖는 높이 균형 이진 탐색 트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AVL 트리를 규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주고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전제 조건, 뭐 알고리즘의 규칙, 뭐 원칙 이런 게 있어요. 규칙 원칙은 무조건 써줘야 되거든요. 다 써주고 그 다음에 수행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써준 거죠. 그래서 그리고 CQoS도 써준 게 있습니다. CQoS 이런 스택은 뭐 컨설팅하면서도 많이 그리게 되고 네, 현재 시스템 파악할 때 어떤 부분들이 더 보강이 되면 좀 더 활용성이 높고 유용하게 사용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이제 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런 거 시스템 구조도 보고 이제 개선을 할 수 있게 되죠. MDM 그쵸 마스터 데이터 관리 네 그래서 마스터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스터 데이터 관리 그러니까 고전 토픽들이 1교시에 나오든 2교시에 나오든 이거는 지금 현재에 응용되고 있는 기술들, 빅데이터, AI,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하고 분명히 연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MDN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 고전이라고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와 직결되어 있는 기본적인 항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 CRUD 매트릭스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7S 모델도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이거 빠졌네요. 네, 그래서 이제 2교 시험 보겠습니다. 문제 보면은 뭐 에너지 관리 시스템, ESSM, EBMS, 뭐 2017년부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017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이나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환경 관련 표준 뭐 ISO 14000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기업
윤리 경영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제가 다 외워서 이거 문제 나와야 된다고 막 계속 그랬었는데 어디든 다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 ESG 해가지고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눈에 보이게 돼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한수원에 있는 인터넷망 PC가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망분리, 병합 정렬, SIP 세션 수립 과정, 정교한 테이블 제시하시오. 정교한 그냥 이거 그냥 25분 동안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네, 가끔 틀릴 수 있죠. IT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활동 이런 거 있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 쪽에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이칙 관리에 대한 주요 논란. 이거는 이제 그때 핫했던 이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이드라인 몰라도 내가 가이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부분이 핵심 요인이지 핵심 요소인지 그런 거 써주시면 되고 동시정 세요 기법 뭐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하는 토픽은 비슷하고요. 그래서 1번에 제가 17점 받았죠. 왜? 저는 전방위적으로 이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스팁 측면에서 이제 가장 상위 레벨에서 스팁 측면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레벨에서 생각하고 기업 레벨에서도 생각하고 이제 모든 MEC 이야기 중복 없이 빠짐없이 모든 부분에서 저는 이 기후변화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좀 먹고 사느라 바빠서 못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이런 고시 규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쓰게 되죠. 근데 제가 여기 소비 전력 이건 틀렸어요. 500kW라고 했는데 1000kW입니다. 이런 거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틀리는 방법은 매일매일 뽑아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나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거는 내가 이걸 준비하겠다 전략적으로 그러면 한 달 전부터 뽑아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냥 그 문제 보면 그냥 내 손이 그냥 써요. 제가 이전 시험에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전 시험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BMT 의무화 때문에 벤치마킹 테스트 이게 의무화 되면서 법 조항부터 해가지고 그 법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말 몇 조 몇 항까지 정보 자세하게 썼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손으로 자동으로 써졌어요. 왜냐면 저는 한 달 전부터 그 관련된 것들을 묶음으로 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봤거든요. 자동적으로 써집니다. 네, 그래서 뭐 블랙아웃이 55다 이런 개념들 이해하기 쉽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근데 진짜 어려운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초등학생 때 백자 요약, 독후감 책 읽고서 독후감으로 백자 요약, 50자 요약, 20자 요약 이걸 했었거든요. 저희 선생님께서 그런 숙제를 내주셨는데 진짜 그 선생님은 천재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백자로 주저주저 쓰는 건 쉬운데 20자로 압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기술의 정의를 20자 맞나요? 2줄 안에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설명이 되게 짧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핵심만 갖다가 쓰는 겁니다. 핵심. 데스크탑 가상화의 핵심은 논리적 가상화죠. 그리고 OS 가상 부팅 시 접속을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써놨는데 헷갈리네요. 뭐 아무거나 썼나?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쓰는 게 압축해서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응 방안 이렇게 쭉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SIP 이제 세션 수립 과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핸드쉐이크를 굉장히 재밌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모르면서도 풀었더니 이제 14점을 맞은 거죠. 네. 그리고 이거 보면은 비정규 함수 정속도 정규화 테이블 제시하는 거 했는데 X를 쳤잖아요. X를 쳤고 일단 앞부분이 너무 길었어요. 앞부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안 좋은 예.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을 압축해서 잘 핵심을 찝어낼 수 있는 그런 스킬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 좋은 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쭉 관계도 그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합숙이네요. 획득하겠다고 뭐 아주 의지가 대단합니다. 에이스파이스 자동차 관련 이제 이 성과 성수도 이제 첨부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써주고 뭐 자동차 항공기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 표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ISO 26262 같은 경우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 기술료도 오토사, 뭐 에이다스, 미스라시 이런 거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스택들 다 알고 계셔야 어떤 회차든 문제 타지 않고 운빨 조금 받아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몰라도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합격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선택과 집중 말씀드렸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더라도 면접에서 고생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 생각하면은 제가 그때 공부한 지 8개월 만에 합격하지 않은 것을 감사할 때도 있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SDDC 있고요. 그러니까 면접이 길어지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면접을 한 번에 합격해서 근데 압박감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 이게 정말 공정한 시험이라는 게 면접을 4번 볼 수 있어요. 시험이 이제 1년에 뭐 몇 번 있으니까 뭐 요즘엔 3번 보기도 하지만 그건 3-4번 보는데 이거를 다 떨어져서 마지막 다시 필기 합격하셔서 결국에 기숙사 따신 분이 제 주변에 계십니다. 그 전설적인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지식만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두갈식으로 말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겸손함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태도. 그러니까 뭐 선배 기술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술사의 기득권 때문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사는요. 기술사 그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제 국민의 안전과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익을 도모한다,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사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태도가 태도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전혀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입장에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겸손함을 탑재시키는 시험이다. 네. 카프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있고요. 뭐 로라 이런 거 있습니다. 요즘엔 뭐 이런 거는 비교표 그리려면 스펙을 완전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관점 9이라고 했잖아요. 관점이 왜 9일까요? 왜냐면 스펙에서 이미 보통은 스펙에서 비교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서비스 구현 측면까지 제가 썼기 때문에 이게 관점이 좋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외울 때 단순히 스택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면은 좀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걸 생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을 늘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디지털 사이니지도 이때 5개 광고법이 개정되면서 네, 별걸 다 알아야 되죠. 기술사 재밌습니다. 네. 그 ASD 이렇게 있고요. 이런 내용들 아까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쵸? 미라이 본넷 부하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당시에 이제 펴져 있는 어떤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 내용은 반드시 학습하셔야 되고, 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택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스택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얘가 왜 나왔을까?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여기 뭐 징하고 기존에 있던 기술하고의 비교. 그래서 예전에 있던 기술들도 잘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WIGIG는 이제 802.1.AD 표준이다. 그래서 초근접 대용량이다. 그런데 얘하고 차이를 봤을 때 얘는 RFID 기준이고 얘는 와이파이 기준이다. 그러면 RFID 기준이면 어디에서 쓸 수 있어요? 와이파이일 때는 어떤 때 좋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팩토리에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 뭐 그런 데에서 물 자재를 들여온다. 그랬을 때는 전송 부분 RFID가 나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괜히 하는 거죠. 그리고 컨턴답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컨턴답 디스플레이는 뭐 상태 저온이가 어떻게 된다, 양자 선재를 갖고 있다, 뭐 판넬이 어떻다, 주사 기술이 어떻다 이런 거 써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망성을 검토하는 알고리즘이다 해서 제가 굉장히 내용 조그맣게 썼는데 6점 받았죠. 왜냐면 여기에서 제가 함축적으로 이 알고리즘의 시까지 해가지고 현상태, 미래상태 어떻게 해서 유망성을 평가하는지 이 공식을 쓰고 그 방법을 모두 다 기술해 줬습니다.
그럼 더 이상 쓸 게 없거든요. 알고리즘이 이래서 좋긴 합니다. 특징 잡아서 특징 딱딱딱 제시해주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 합격하는데 1년 3개월 걸렸다 그랬잖아요. 1년 3개월에서 2000시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받고 주말에 8시간 이상씩 모여서 토픽 토론이라고 모여서 이렇게 조원분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그거 했고, 평일에도 모여서 했고요. 저는 아침에 7시에 도서관에 가서 1교시, 2교시 쓰는 연습부터 했습니다. 그 쓰고 나서 그 다음 학습하고 틈만 나면 공부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쉰 건 아니에요. 일을 안 한 건 아닌데 일하면서도 이제 전자신문 이런 거 다 스크랩하고 학회지 다 당연히 다 챙겨보고. 그냥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걔 중에 뭐 진짜 기숙사 뭐 대수냐 뭐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속상해서 지금 뭐 답안까지 보여드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감사합니다.